자, 이 반복의 참된 주체가 무엇일까? 또는 누구일까? 들레즈는 죽음 본능을 물질적 모델이 아니라 정신적 모델에 따라 이해한다. 그러니까 무기물로 이렇게 어떤 평의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죽음 속에 또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는, 죽음을 통해서 뭔가가 또 탄생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 모델에 따라서 이해한다. 들레즈의 말을 들어보면은 반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구성해가는 가운데 스스로 위장하는 것, 스스로 위장함으로써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아까 한 얘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자기를 구성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버전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고, 자기 위장하는 것으로서만 자기 구성하는 어떤 것이다. 앞에다가 참된이라는 말 붙이면 더 이해가 쉽죠. 그죠? 참된 반복이란. 김 빠진 반복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데 프로이트는 반복되어야 할 최초의 한을 상정하는 거죠. 그 어떤 오리진을, 어떤 동일성을. 그래서 프로이트는 동일성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사용하는 문자, 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문자가 있겠지. 그 문자를 들려지는 상징과 시뮬라크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때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들려지가 인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적에는 베냐민적인 뉘앙스의 상징과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한테서 기호하고 상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베냐민한테서. 기호라는 거는 그냥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리퍼하는 거,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은 뭐냐면 내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 표현주의 여러분 얘기한 기억나죠, 그죠? 표현주의.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상징 표현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림이든 뭐 음악이든 간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죠. 그 그림 얘기한다면은 이게 예술이 되려면은 어떤 대상을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 예술이 아니지.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상징된 것을 보고서 그게 저거인지 알겠는데 저거하고 달라야 돼요. 말이 좀 복잡한가? 자, A라는 예술작품이 A라는 대상을 그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A라는 작품을 보고서 저게 A를 그린 거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존재하는 이 A하고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예술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보다는 그림을 더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사진도 일종의 예술인데, 그래도 우리가 사진보다는 그림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잘 그린 그림을 훨씬 더 예술성을 좀 높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사진이 사과를 찍었을 적에는 어떤 기계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사과를 표상한 거기 때문에 덜 예술적인 거라고 보지만, 세잔느가 사과를 그린 거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예술성의 거리가 더 높은 거지, 많은 거지. 그런 게 이제 베냐민이 말한 상징이야, 상징. 그리고 이제 시뮬라크름. 이때 시뮬라크란 말의 뉘앙스는 우리가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차이 생성, 디퍼런시에이션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언어, 문자가 뭐냐면 바로 상징과 시뮬라크다. 상징은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메타포하고도 통하죠. 의미하고도 통하죠. 그리고 차이 생성은 이제 창조, 크리에이션하고 통하고. 드레즈는 뭐라고 하냐면 심층적인 반복은 다른 차원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수직성 안에서 연출된다. 수직성이라는 건 바로 잠재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배역과 가면들은 죽음 본능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문장은 상당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선불교 같다고 해야 되나? 도닦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죽음 본능이라는 거를 단순히 무기물로의 핵이라든가 어둡고 음침한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의 원한 속에서 그 죽음 본능 죽음 본능에서 아까 이야기한 발생적 요소들, 그것이 어떤 자연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표현인데 내가 해석하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모든 게 끝나고 단순히 그냥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기물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철 스타일로 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기로 들어요, 기로. 기라는 것은 물질이요, 생명이요,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기는 항상 생성하는 것이고 기가 멈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기가 멈추면 그거는 그냥 세상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죽어도 그 생명체부터 또 다른 생명체들이 또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하강하는 이미지로만 보면 안 된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순환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층적인 반복은 어떤 다른 차원, 비밀스러운 수용에서 연출되는데, 연출이라는 이 용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연출, 연극 용어지, 연출, 연출되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역과 롤들과 가면들은 그런 죽음 본능에서 오히려 어떤 새로운 자연을 얻어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둘레지 일단 어쨌든 진짜 장자나 노자 같아. 우리의 감상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은 나는 이 둘레지가. 꼭 장자얘기같이 장자얘기 꼭. 그래서 가면이야말로 반복의 참된 주체이다. 반복은 본성상 재현이나 표상과 다르다. 어떤 동일성이 있고 그 동일성을 끝없이 모방, 재현,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끝없이 새로운 가면을 쓰고 창조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반복이다. 이런 뜻이죠. 반복과 어가, 에로스와 타투스를 정리해 봅시다. 나는 억압함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반복함으로 억압한다. 자, 이제 이 문장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데 나는 억압함으로 반복한다라는 게 바로 프로이트 생각이죠. 내 안에 뭔가 억압된 것이 있고 그놈이 회개하기 때문에 나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나는 반복하기 때문에 억압한다. 나는 뭔가를 끝없이 반복할 때마다 또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왜 반복할 때마다 억압할까? 내가 반복할 때마다 내 안에는 잠재성을 다 펼치나요? 바깥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 내가 이런 얼굴을 이 현실화되면 다른 얼굴을 숨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하이데거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도 존재가 자기의 모습을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데 안배제하는 그 현존으로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남은 곧 또 숨음이기도 해요. 안 그러면 존재가 우리한테 다 보이겠지. 그죠? 그럼 좀 재미가 없지. 숨음과 나타남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같은 관계를 가진다는 게 이제 들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오히려 동일성의 표상을 억압한다. 내가 반복한다는 것, 진정으로 반복한다는 거는 이전 거하고 똑같은 동일성을 빼고 어떤 것 차이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내가 작년에 불꽃놀이와 올해 불꽃놀이가 있는데 작년에 불꽃놀이와 똑같은 걸 기계로 반복하면 말이 안 되지, 그지? 오히려 똑같은 그 부분을 빼고 밑으로 내려내고 뭔가 새로운 차이를 올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에로스는 반복돼야 하고 삼욕동이죠. 삼욕동은 반복돼야 하고 야한다는 표현에서 이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한 강한 좀 애착을 느낄 수 있지, 우리가. 오로지 반복 안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진정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반복 안에서 체험될 수 있다. 선언적 원리인 타나토스는 에로스의 반복을 가져다 주는 것, 에로스를 반복에 종속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 뒤의 반복은 어찌 보면 아까 얘기한 동일성을 타나토스는 에로스의 반복을 가져다 주고 에로스를 반복에 종속시키는데 에로스는 그 타나토스란 동일성을 떼어내고 차이를 창조하는 거죠. 사실 그 차이와 반복에서 프로이트는 여러 번 등장해요.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은 서론의 4절의 내용인데 그 외에도 사실 그 차이와 반복에서 상당히 중요한 참조점이 이제 프로이트인데 특히 2장의 후반부 전체가 다 정신분석합니다. 물론 프로이트만 아니라 라칸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나오지만 특히 이제 2장의 그 후반부 전체가 다 정신분석을 얘기죠. 거기서는 훨씬 더 오늘 이야기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정치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 나중에 또 언제나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